예전에는 치매가 노인들만 걸린다는 병이라고 인식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치매 환자 10명당 1명이 40대, 50대도 걸린다는 초록이 환자로 해당한다고 할 만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치매 예방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 특징 첫 번째, 무관심한 사람. 마냥 매사에 무관심하고 심드렁했던 게 이 사람의 성격인 줄로만 알았는데 치매 전조였다면 어떨까요? 무관심은 특히 45세부터 65세까지 연령대에 많은 조발성 전측두엽 치매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전 측두엽 치매에 걸린 환자는 행동이나 언어, 성격 등의 변화를 보여 무관심을 우울증 및 나태함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은 전 측두엽 환자의 뇌 스캔을 통해 전두엽의 특정 영역이 수축해 있고 수축 정도가 클수록 무관심도 심하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무관심한 태도나 행동이 증상 발현 수십 년 전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전 측두엽 환자의 3분의 1이 가족 병력이 있는 유전인 경우 유전적 변이가 없는 사람보다 더 무관심했으며 그들의 무관심한 정도는 2년간에 걸쳐 정상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무관심한 사람은 인지 능력이 약해졌고 심한 뇌 위축과 연관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전적 변이가 있는 사람은 전혀 치매 증상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도 심하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논문을 발표한 로우 교수는 무관심이 치매의 전조일 수 있고 그냥 두면 치매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가족력을 가진 환자는 더 관찰이 필요하며 뇌질환 환자가 갑자기 무관심해지면 병원에서 검사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화를 잘 내거나 성격이 괴팍한 사람. 평소에 자주 화를 내거나 싸움을 자주 한다면 나중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두측 두엽 치매 환자는 충동 조절을 못해 폭력성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기억력을 담당하는 측두엽부터 이상이 생기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달리 충동을 억제하는 전두엽이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두측 두엽 치매에 걸리면 기본적인 사회의 범절, 상식 등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화를 잘 내고 한 가지 행동에 집착하며 이상한 행동, 예를 들자면 쓰레기를 주워 집안에 모아놓는다든지 의심이 많아져서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화를 낸다는 건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것이고 화를 내는 순간에 뇌세포를 죽이는 나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요. 화를 내면 백해무익하죠. 심장도 빨리 뛰게 하고 혈관도 수축시키고 뇌세포가 더 빠르게 노화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것을 학습하기 싫어하는 사람.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 치매에 더 잘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 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학습한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관장하는데 단기 기억이나 감정이 아닌 서술 기억을 처리하는 장소입니다. 주로 좌측 해마는 최근의 일을 기억하고 우측 해마는 태어난 이후에 모든 일을 기억합니다. 새로운 사실을 학습하는데 해마가 손상되면 새로운 정보를 기억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은 뇌의 해마 부위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해마의 기능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뇌세포에 새로운 자극이 없다는 뜻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새로운 것을 학습해 뇌를 꾸준히 자극해 주어야 하니 취미라도 만들어서 꾸준히 배움과 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규칙이나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 큰 범죄는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것들을 조금씩 지키지 않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 신호 위반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잘 걸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뇌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 하나는 예기치 못한 일들을 파악하고 판단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는 뇌가 어떠한 상황을 잘 받아들여 학습하고 기억해 행동을 조절하고 절제해야 하는데 치매에 걸린 사람들의 행동 양상을 보면 사소한 규칙이나 법을 잘 안 지켜 절제하는 기능이 조금씩 손상되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규칙을 잘 지킨다는 것은
뇌에서 억제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규칙을 깬다는 것은 뇌에서 억제하는 조절 능력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이니, 이런 작은 규범들을 어긴다면 뇌세포 손상이 시작된 건 아닌지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잘 넘어지고 느리게 걷는 사람. 놀랍게도 한 논문에서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치매에 잘 걸릴까 하는 연구를 하였는데요. 약 10년을 계속 연구 관찰한 결과 잘 넘어지는 사람들이 치매에 잘 걸리더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치매가 있어서 잘 넘어지는 게 아니고 잘 넘어져서 치매에 걸린다고요? 약간 갸우뚱한데요. 걷는다는 것은 고도의 뇌 기능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걷는 운동 자체가 전두엽의 뇌세포들이 다리로 가는 운동신경의 명령을 잘 내리고 수행이 잘 되게 해야 하는 활동입니다. 캐나다 웨스턴 대학 연구팀은 임상시험 참가 노인 500명의 인지기능과 보행 패턴을 분석한 결과, 참가자들의 인지기능과 보행 리듬, 속도, 보행 변이성, 자세 조절을 비교 분석한 결과, 보행 변이성, 즉 보행 시 걸음마다 보폭과 걷는 속도가 달라지는 변이성이 크면 그 결과 하나만으로도 정확성 70%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또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2002년에서 2015년까지 영국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 노인 3,930명의 보행 속도와 인지기능 사이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의 보행 속도를 측정하고 치매 발생 여부를 조사한 결과 느리게 걷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평소에 자주 넘어진다면 뇌세포의 기능이 떨어진 건 아닌지 하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예후가 좋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변화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불면증이 심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람. 만약에 잠드는 시간이 30분 이상 걸린다면 불면증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흔히 치매 환자들은 수면장애를 호소한다고 하는데요. 수면장애가 노화, 뇌경색, 고혈압 등 치매의 위험 인자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게재한 논문에서는 수면의 질이 나쁘면 뇌 속 노폐물이 쌓여 치매 발병 위험도 그만큼 상승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뇌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염증 역시 발견됐다고 합니다. 중앙대병원 신경과 한수연 교수는 알츠하이머 치매일 때 뇌에 여러 가지 이상 단백질이 축적되는데, 뇌의 글림프 시스템은 이러한 단백질들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단백질과 노폐물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면 시간이 짧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노인일수록 치매 환자의 뇌세포에 나타나는 독성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증가하여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여러 역학조사 연구들에서 잠을 잘 자는 그룹과 못 자는 그룹의 인지기능에 차이가 난다는 결과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수면의학저널 발표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5시간 미만인 경우 10년 후 인지기능의 저하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는 경우 뇌 CT 촬영 검사에서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침착이 증가해 있는 것을 확인한 연구도 있습니다. 이렇듯 수면장애는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수면 습관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를 의심해야 하는 신체적인 특징 두 가지만 빠르게 알아보고 끝내겠습니다. 귓불에 주름이 있으면 치매를 의심해야 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귓불에 주름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귓불주름은 뇌혈관이 약해졌다는 신호인데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귓불의 미세혈관에 혈액이 잘 흐르지 않아 미세혈관이 막히면서 대각선 형태의 주름이 귓불에 생성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급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 241명 중 78.8%에서 귓불 주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으로 인해 귓불에 주름이 생긴 사람도 치매를 의심해야 할까요? 뇌에 혈액순환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치매인 것은 아니며,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는 사람들도 간혹 눕는 방향으로 귓불에 주름이 잡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신체적 특징은 눈에 노란색 반점이 생긴다는 건데요.
이런 반점은 혈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망막 색소 상피에 쌓이는 노폐물인데요. 안구연류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 혈류도 감소했다는 의지이므로 치매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2018년 영국 퀸즈대 연구팀이 60세에서 92세 노인 117명을 대상으로 눈을 관찰한 결과 노란색 반점이 있는 사람 중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비율은 25.4%였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4.2%밖에 안 됐다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2년 후 실험에 참여한 노인들을 다시 검사했을 때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노란색 점은 더 넓어졌고 그 수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 특징 6가지로 무관심한 사람, 화를 잘 내거나 성격이 괴팍한 사람, 새로운 것을 학습하기 싫어하는 사람, 규칙이나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 잘 넘어지고 느리게 걷는 사람, 불면증이 심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발견할수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검진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치매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치매 선별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필요시 진단검사 및 간별검사 시 65세 이상은 지원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치매가 의심되거나 걱정이 되신다면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끼는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